예, 반갑습니다. 아리안의 문영석입니다. 예.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들을 신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한 주 중에 가장 큰 이슈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인 것 같아요. 저번에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이야기할 때 금호타이어가 유동성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금호그룹 중에 핵심이 이제 또 아시아나다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매각한다 하네요. 이제 누가 인수할까도 사실 궁금하죠. 아시아나라고 하면 대한항공을 하는 이제 두 번째로 큰 우리나라의 항공사인데, 아시아나 인수에는 5개 회사가 지금 관심을 가진대요. 첫 번째가 이제 SK, 한 자산 규모가 현금성 자산이 SK가 한 11조 원 정도 있고, 2위가 하나인데 한 2조 9천억 정도 있대요. 3위가 신세계인데 3,500억, CJ가 1조 6천억, 애경이 5천억 정도의 현금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누가 인수하면 좋을까, 이제 서로 이제 누가 살지 막 지금 경쟁을 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누가 인수가 되든 아무래도 아시아나가 항상 부채 비율이 높은, 부채 비율이 한 600% 정도 되는 회사인데, 누가 인수가 되든 또 우리한테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인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주식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거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 모델을 가져도 결국은 부채 때문에 언젠가는 회사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투자하는 생각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를 저도 이제 하도 유명해서 한번 써봤어요. 이제 보통은 뭐 일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해외여행 갈 때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넷플릭스는 한 달에 기본 보험료, 기본 요금이 14,000원 정도인가요? 등급마다 틀려요. 등급마다 틀려요. 4명이 있으면 14,500원? 네. 제가 요걸 썼는데, 해외여행 갈 때 각자 핸드폰에 비행기에서 볼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다운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행기 타고 가면서 지겹잖아요. 4시간 정도 갔다 왔다. 그런 거를 넷플릭스를 그냥 볼 수 있어요. 비행기 모드여도 제 그 핸드폰에 다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재미가 있고, 제가 다음 편이 기대가 되는데 이걸 한 번에 몰아서 볼 수 있으니까 좋았는데, 이번 주에는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이런 게 있네요. 넷플릭스 반값 공세, 국내 유료 방송 충격. 제가 여기 MBC 방송국 네거리에 있거든요. 네거리 MBC 방송국 네거리에 있는데, 요번에 MBC 방송국이 매각으로 아마 물건이 나왔어요. 땅이. MBC 방송국 그 전체 땅이. 이유는 저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전보다는 KBS나 MBC를 많이 보지 않죠. 뭐 사실 뭐 TVN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지금은 공영 방송 자체의 트렌드도 엄청 빨리 바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가장 뭐 부각을 나타내는 데가 넷플릭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유튜브도 있는데, 이제 넷플릭스가 얼마나 더 공격적으로 하느냐, 14,500원에서 4명 보도록 하던 요금제를 모바일로 한 병이 본다면 6,500원에 하겠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전용으로 본다. 그러면 고작 1,625원에 하겠다. 엄청난 경쟁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의 경쟁은 어떻게 보면 유튜브, 어떻게 보면 MBC, 어떻게 보면 KBS, TV, 오쇼핑, TVN 이런 데가 다 경쟁 상대겠죠. 진짜 우리 논에
그 미꾸라지를 그거 하려면 메기를 푼다는 것처럼 넷플릭스는 지금 시장의 메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작 1625원 공격적인데 MBC는 무엇을 준비할까? KBS는 무엇을 준비할까? 이런 생각들이 지금 드네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가장 큰 또 경쟁사는 또 CJ, CGV 영화관으로 사람들을 동원시켜야 되는데 넷플릭스 때문에 CJ, CGV가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신문 읽을 때 항상 이렇게 춤을 묻혀야 넘어가요. 안 묻히면 안 넘어가는. 저 이 기사 되게 좀 재밌게 봤는데요. 스타벅스 독주의 투썸 미디어 추격 이렇게 돼 있는데 2018년도 말 매장 개수가요. 스타벅스가 1260개, 투썸이 1067개, 이디야가 2400개예요. 스타벅스하고 투썸은 매장 개수가 비슷하고요. 이디야는 스타벅스의 2배의 매장을 가지고 있어요. 매출액을 보면요. 스타벅스가 1조 5,500억, 비슷한 매장을 가지고 있는 투썸이 20% 정도인 매출인 2,700억 정도를 한대요. 그러면 스타벅스보다 배로 많은 이디야는 매출이 2,000억이래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매장 대비 매출액이 엄청 크네요. 거의 투썸 이디야가 매장이 3,500개고 스타벅스가 1,200개인데 매출은 투썸 이디야 합해봐야 4,700억, 스타벅스는 1조 5천억. 스타벅스 같은 사업 하고 싶죠, 그죠? 스타벅스 같은 사업. 스타벅스가 우리 영상 앞에 나오나요? 이거 뒤에 나오나요? 앞에 나오나요? 앞에 우리 영상 봤죠? DM입니까? DL이에요. 그래서 신문 하나. 그 다음이 충격적인. 여기에 사실 로망이 있었는데, 노트르담 성당이 856년 역사가 불탔다. 이 기사들 다들 보셨을 거예요. 아직 프랑스 여행도 안 가봤는데 가면 여기가 이렇게 코스고 1년에 엄청 많은 분들이 여기를 관광하시는데 불탔대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는데 왜 불탔을까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프랑스 소방 당국은 방화보다는 성당 첨탑 보수 작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보수 과정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불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꼈는 게 진짜 조금 충격을 좀 받았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진짜 급하죠. 빨리 해야 되고 뭔가 빨리 나와야 되고 빨리 먹고 가야 되고 사실 빨리 먹고 특별히 갈 데도 없는데 뭔가 빨리 해요. 근데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1163년에 착공되어서 1345년에 완공이 됐대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지었냐를 제가 계산기로 계산해 봤어요. 182년 동안 지었대요. 그래서 저희 같으면 진짜 182년 동안 성당 짓고 있으면 난리가 나겠죠. 뭐 한다고 182년이 걸리냐고. 그죠? 그리고 이 182년 동안 지어서 사실 800년 동안 보존이 됐다라는 거예요. 2차 대전 폭격도 피했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애도하고 프랑스의 영혼이 불탔다. 이 기사가 왔는데 저도 보지 못해서 사실 이렇게 막 그건 아니지만 저희가 다시 이렇게 관광을 어느 날 간다면 5년 10년 뒤에 그때 되면 이제 보수가 거의 다 되겠죠. 5년 정도 지나면 보수를 다 하겠다 했으니까 그 내용이 있었고
요 기사도 좀 와닿는데 지갑에 얼마 있나요? 이 기사가 있어요. 지갑에 얼마 있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나요? 가장들 평균 78,000원. 한번 볼까요? 얼마 있는지. 48,000원. 아, 저 평균이 안 돼요. 가장들 지갑을 한번 내어봅시다. 78,000원인데 3년 전에는 평균 11만 6천 원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7만 8천 원을 줄었다. 이제 현금보다는 이제 카드를 더 많이 쓴다는 거죠. 뭐 사실 카드도 이제는 좀 덜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뭐 핸드폰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다들 있죠, 핸드폰에 카드.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것 같고. 저 충격이네요. 평균 이하. 그리고 요 기사, 중국은 인구가 많다라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13억 인구니까. 근데 인도도 13억이에요. 인구가. 근데 이제 인도 펀드 지금이 투자 적기라는데 3년 평균 누적 수익률이 32%, 6개월 누적 수익률이 17%, 연초가 8%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신흥국 선거 이후 강세라고 하는데 인도 펀드는 보통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보통 2%라고 하면 우리나라 펀드가 1년에 2%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일본은 사실은 이제 뭐 제로 금리니까 0% 정도 성장한다. 인도는 6개월 지금 수익률이 17%고 3년이 32%면 연 10%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 돈을 국내에 두는 게 맞는지 인도에 두는 게 맞는지 뭐 이런 기사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2% 성장할 때 10% 성장하는 나라에 돈을 둬도 내 경제가 좋아지겠구나 이 기사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구독자 수를 보면 대구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대구 부동산에 대한 유튜브를 제가 찍다 보니까 대구 분들이 많이 보셨는데 그 기사 중에 쿠팡 대구 국가산단의 초대형 물류센터 발표 났네요. 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어제네요, 어제. 3,100억 투자 2021년 준공. 그러면 지금 19년이니까 2001, 2년 뒤에 준공한대요. 아파트 투자에서 좋은 거는 이제 지하철이 들어오면 좋고, 뭐, 교통이 좋아지면 좋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일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2021년 상반기 물류센터가 준공이 되고, 2021년에는 1200명 정도의 고용 규모를 창출할 수 있다. 2022년에는 2000명 정도 고용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뉴스는 국가산단에 투자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호재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내용 제가 말씀드렸고, 볼까요? 금방 제가 인도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중국도 그래요. 상하이 증시 올해만 30% 뛰어 니케이 3일 연속 연중 최고치 갈아치워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도 2019년 2월에 2559포인트에서 3263 올해 30% 뛰었어요. 인도도 아까 16%? 아까 인도가 얼마였더라?
6개월에 17%.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그만큼 오르진 않잖아요. 근데 해외는 오르는 속도가 보이죠. 근데 한쪽으로만 진짜 우리나라 것만 계속 보다 보면 이런 기회들을 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 하는 것도 좋지만 신문을 보면서 이제 시야를 넓히시는 거. 그리고 편의점 도시락 매출왕 황금왕 돈가스래요. 배고파요. 그 다음은 터키발 악재 맹모추는 CJ CGV예요. 그 이제 CJ CGV는 국내 영화 산업만 하다가 중국, 터키, 그 다음 베트남 이런 데 영화관을 만들어놨죠. 근데 이제 CJ CGV를 뉴스를 보면 터키 때문에 악재래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대요. 악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가 97년도 IMF 터졌어요. IMF 터지고 우리나라 주가가 200, 300포인트로 이렇게 막 떨어졌죠.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주가는 1000포인트로 5배가 뛰었죠. 그래서 악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 부동산이 최근에 과열 국면에 있다가 떨어진 이유는 결국은 금리 인상입니다. 대출이자가 떨어져 있다가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렸죠. 근데 올해 보면 성장률 전망 1년 새 4번 낮췄다 해서 2018년 4월에 2.9% 성장한다고 봤는데 지금은 2.5% 성장한대요. 그리고 이 정도면 금리 인하 깜빡이 켠 것, 채권시장 금리 하락에 베팅을 한대요.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가장 민감한 게 사실은 금리죠. 예전에 저희가 부동산 투자할 때 대출이자가 4% 할 때도 있었어요. 1억을 빌리면 이자가 1년에 4천만 원이니까 그러면 한 달에 35만 원씩 이자를 갚아야 돼요. 근데 2%면요. 반등만 내면 되죠. 한 17만 원 정도? 그죠? 근데 이제 금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집을 샀더니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2016년도 6월에 금리가 1.25%였어요. 근데 2017년 11월에 1.50으로 올렸죠. 그 다음 다시 0.25로 올려서 1.75로 올렸어요. 근데 더 올리려고 하니까 경제 성장이 떨어지니까 다시 내려야 되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부동산 금리 대출 이자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가서 떨어진다.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부동산에서는 호재이다. 그죠? 그 방향성을 좀 잡아주는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땅값 고공행진의 짜투리 땅도 완판. LH 3년 이상 안 팔린 필지 작년에 1000곳 이상 팔려. 그 LH에서는 그 단독주택 부지가 한 얼마 정도 있었느냐? 3100개 정도 있었는데 2016년도에 미매각 토지가 LH공사가 3100개 정도 있었는데 2018, 2년 만에 1500개로 한 반틈 정도 줄었어요. 부동산 중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토지도 이제 조금씩 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매각이 되는 거예요.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지방 곳곳이 미분양 주택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에서도 땅값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자 수년간 인기가 없어 팔리지 않았던 애물단지
땅이 속속 팔려나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 투자는 사실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죠. 맞죠? 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사도 한번 봤습니다. 초코파이 불닭볶음면 미원 해외에서 더 잘 나간대요. 초코파이 베트남에서 최대 매출. 오리온 초코파이가 국내에 830억 원어치 팔렸는데 베트남이 920억. 우리나라 사람보다 베트남 사람들이 초코파이를 더 많이 먹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베트남은 빵과 과자 등을 주로 소비하는 30세 미만 인구가 전체의 50%.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인구인데 베트남은 1억 인구예요. 1억 인구에 30세 미만인 인구가 50%예요. 그러면 5천 명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수요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초코파이가 우리가 안 먹는다고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 초코파이를 얼마 먹느냐? 우리나라가 830억 매출이잖아요. 중국은 2배, 1890억. 베트남은 920억. 국내는 830억. 초코파이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다고 이제 오르잖아요, 주식이. 그죠? 뭐 이런 것도. 불닭볶음면도 그렇대요. 미원도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초저금리 시대, 지금은 주식 살 때인가? 얼마 전 헌법재판관 후보의 주식 투자 형태가 이슈가 되었죠.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신랑분이, 배우자분께서 내가 부동산을 30억 가지고 있었으면 아무 말도 안 했을 텐데 주식을 30억 가지고 있었더니 문제가 된다. 이 말도 오히려 더 문제가 됐죠. 그죠? 그런 것처럼 부동산 투자에 비해 적은 단위의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지금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점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나라는 PER, 제가 방송에서도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퍼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는 10배 정도래요. 그러면 수익률이 10%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3년 만기 국고채가 금리가 1.73으로 초저금리 시대에 퍼가 10이면 저축이 아니라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주식을 살 때라고 CEO의 투자 한수에서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